사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저한테는. 이걸 못하겠으면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편의점을 갔어요. 집 앞에 1분 거리에.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랑 비슷한 분들 좀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는 안무선 회사 대표 유승규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혹시 머리를 기르신 게 좀 덜 무서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 이 기름 더 무서워 보이던데요? 하고 계신 일이 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관계에 좀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집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 주로 돕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희 쉐어하우스예요. 여기가 예, 여기도 쉐어하우스고 네. 저기 뒷집도 하나 있어서 9명 정도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여기가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신 쉐어하우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관리자이자 이제 삽니다. 좀 준비를 해야 돼. 아침부터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쉐어하우스도 운영하고 아무래도 운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뭐 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식재료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해주고 계셔서 그거 수령하러 갑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횟수로 5년째 됐고요. 창업을 한 지는 3년 차입니다. 2022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은둔 생활을 하셨다가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2019년도쯤에 은둔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런 거를 하는 회사에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본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없었고 지금은 한국의 시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사를 낸 회사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좀 도움도 받고 집 밖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노제팬 운동이 한창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잘해주셨던 일본 분들이긴 한데 근데 지금 되게 인상 깊은 게 뒤에 보면 사업을 한다는 거. 이건 아직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인 건데 지금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 구조로 보았을 때는 크게 돈을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이러한 사업을 네. 왜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는 뭐 숙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많이 비웃었어요.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대학교 축제 같은 거 해도 매출 1등 내려고 열심히 이렇게 너가 해야지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뭐 가정사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병든 걸 좀 몰랐어요. 마음이 병든 걸 몰라가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다 보니까 활발했다 보니까 더 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뭐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은둔을 언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20살 때부터 23살 때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때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 형태여서 방 안에서 좀 만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26, 7살 또 도합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93년생입니다. 32이죠. 근데 이 가라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제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직접? 아니 아니라 옛날 하숙집 느낌이라 가지고 여러분 진짜 거의 수직입니다. 여기서 업무도 보시고 일도 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집입니다. 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무실은 제 근처에 따로 있고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책상 몇 개 놓고 창업을 처음 시작하긴 했었어요. 외국에서 차고에서 시작하듯이 바닥에서 직원들도 고마운 게 이제 당사자 출신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들 여기 허리 숙여가면서 이제 제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도 사실 뭐 악플 달리고 이러면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하고 우울해요. 되게 슬프고 네. 화도 나고 어떤 이슈들은 이제 부당하면 가서 시위도 하고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뭐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집안에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래도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목소리도 안 내고 부모님들도 자식 자랑하는 시대니까 아직까지도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당사자 단체가 조금 괜찮게 활동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시간이 필요한 일 아닐까요? 저도 뭐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많이 힘들어 본 분들은 저희 활동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하는데 힘든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분들이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나 부모 등골 빨아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부모라고 다 부모가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방송에 사실 뭐 모든 거를 뭐 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걸 오목조목 악플러까지 생각해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거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나왔을 때 대부분 악플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예. 되게 참 그게 쉽지 않을 텐데 대표님이 영상들을 보면 다른 데서도 소리를 내고 하시는데 네. 참 두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 저도 처음에 방송을 나갔을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다 욕하면 어떡하지? 친척들이 다 비난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럴 사람은 그러고요. 근데 의외로 막 10년 전에 알았던 친구가 연락 와서 그런 거 몰랐다라고 해주거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거를 안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요즘엔 악플이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인식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어서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니까요. 세금을 좀 쓰겠다는 걸 드디어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씨. 안녕하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나 네네네. 선생님이나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에서 보면 네.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되게 활발해 보이시고 괜찮아 보이시는데 저희가 네. 일반인을 봤을 땐 전혀 모르겠거든요. 유기적이니까요, 사람이. 네. 지금은 좋아진 상태니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던 거고. 네.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다 아예 그냥 걸어 잠그고 집 밖에 안 나갔던 적이 많이 있고, 저는 완전히 또 쓰레기장 방에서 운동했던 적도 있고, 지금 모습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숨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쇼츠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나요? 막 우울증의 진짜 모습 돌아다니면 사실 웃는 모습이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스카이 명문대생들이고요. 매년 쉐어하우스 한 명씩 입주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근데 이제 택시를 좀 이동하면서 해외 유학에서 이제 실패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기 유학 가면 다 좋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따라갔는데 사실 적응 못하고 네. 그 상태로 해외에서 고립됐다가 어떻게든 도움 받아보려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상담하는 분 중에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부모님의 직업 1위가 교사예요. 교사. 교사요? 뭔가 학교에서 좀 입시 위주의 교육들을 하셔도,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녀한테도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아무선에서 이승규입니다, 회장님. 예, 저희 가고 있는데, 예, 그럼 저희 한 15분 뒤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근처에 강북구에 이제 전통시장, 백년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고립 생활이 5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깨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별의별 시도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네. 거기에도 악플이 방지되는 수많은 논리들이 이미 다 적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청년 중에 54만 명이 은둔이나 고립 상태고 연간 사회적 비용이 7조예요. 아무튼 뭐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 실태조사에도 나왔듯이 사람들이 다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이미 막 패배감이 물들어 있고 이미 혼자 있고, 누가 도움 요청해서 되게 다각적인 정보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매몰돼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도를 해도 금방 꼬꾸라지고 다시 시도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도 뭐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일단 못했고요. 세상에서 나만 혼자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 이거는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습관을 바꾸는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필사하면서 했던 적도 있고, 다짐 같은 걸 치매 환자처럼 다 붙여놓고 하기도 했었고, 전화 상담도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전문가한테도 도움 받아본 거죠. 어떻게 지속해야 되고 이끌어야 될지 전문가분들도 사실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지금 가장 많이 연락 오는 게, 올해도 지금 기준으로 130건 정도가 뭐 논문 쓰겠다 그런 관련된 인터뷰예요. 이게 연구를 해야 교재를 만들고 하는데 당사자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네. 저희는 그래도 당사자분들 많이 왕래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도움을 요청해서 막 했지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괴감 들었죠. 상담 네. 받아도 안 되나. 안 되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 외로워가지고 영화를 찾아봤는데, 네. 그때 봉준호 감독님의 단편 영화 중에 흔들리는 도쿄라고 있어요. 네네. 그 작품을 제가 보는데 주인공의 삶이 내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어쩌면 히키코모리 그런 거일 수도 있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게을러서 뭘 하면 돼 라고만 생각했을 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히키코모리 상태구나, 그러면 그런 걸 좀 전문으로 도와주는 곳을 찾아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그때 딱 하나 있던 게 일본 분들이 창업한 단체였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가족이나 외부에서나 내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극복이 도대체 거기 가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길래 내가 진짜 이걸 극복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컸던 거죠. 멀쩡한데 왜 못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면, 물론 저도 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위축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지금 템포대로 천천히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원래 힘든 게 당연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루틴도 찾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약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어떤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갑자기 뭐 어떤 정치인이 찾아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자들이고, 거기도 대표님도 예전에 경험자였어요. 일본엔 지금 뭐 160만 명 가까이 되니까 되게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다가 한국 사람들도 좀 도와보려고 왔던 거기 때문에 더 신뢰가 좀 됐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스카이 출신 온다고 했잖아요. 스카이 출신이라면 어찌됐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했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탄탄한 길을 걸은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되게 부러워하고 인정을 받았던 건데 그들은 또 왜 다시 고립의 삶을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다던가 돌이켜보니까.
모두가 그걸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것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열심히 경쟁해서 갔는데 또 거기서 또 경쟁하는 게 지쳤다거나 그 이유는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조금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유연성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용납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치고 나가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하는데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몰입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자꾸 내 스스로 패배감에 물들고 자괴감에 빠져들고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고립이 된다 했잖아요. 아까 스카이 합격하신 분들은 보면 어찌됐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성과를 계속해서 맛봤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성취감을 계속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빠진다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들은 뭔가 하면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 경험을 했을 텐데 근데 그 하면 된다가 되게 포괄적으로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입시 하나였던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부 하나에만 오히려 나 그거 말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좀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에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상인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식재료를 주세요. 여기가 지금 무슨 시장이에요? 그 백년시장 이 시장 잘 돼야 됩니다. 여기. 백년시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오신 분 직원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같이 거주하고 있는 멤버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악플 쓰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이 이혼도 하고 거기서 뭐 파괴적인 일 다 겪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모습이 히키코모리 같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지 않으면 제 모습을 바깥에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가 히키코모리인 걸 알고 있고 내가 나를 그렇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쳐다볼 거야 라는 두려움이 좀 아니면 반대로 사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저한테는. 이걸 못하겠으면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편의점을 갔어요. 집 앞에 1분 거리에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저 사람 인간 실격이라는 거를 알까봐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얼굴을 노출시키지는 없겠지만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되게 미모가 뛰어나신데 전혀 모르겠거든요? 야. 아, 지금 혹시 선생님 어떤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백년시장에서 상인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한 1년 조금 넘게 이제 식자재 지원 맡아서 하고 있는 이걸 담당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고 여기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어디 소개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한 주에 2번씩 했었는데 너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만 매주 화요일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자재 지원을 하고 있죠. 계속 지원을 해주실 거죠? 저희는 뭐 시장 있는 한 뭐 계속 해야죠. 그러면 시장이 사라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아침 모임 시간이라서요. 아침 모임하는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거기 어디예요? 하우스 근처에 한 5분 정도? 그 아침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혼자 있었다 보니까 감정 얘기하는 게 많이 서툴고 괜찮아 보여도 말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그런 거를 조금 매일 서로 기분도 좀 나누고 말하는 게 좀 익숙해지게 하는 시간이고요. 예전에 일본에서부터도 계속 이걸 해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배워서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같이 또 점심 만들어 먹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고립을 벗어나서 오신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위에서 오시는 것도 있고 다 과도기에 있어요. 재고립률이 정말 높거든요. 네. 아직 엄청 뭔가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프로그램이 엄청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45%는 재고립이 돼요. 그런 일들이 본인의 관성에 의해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잘 회복된 것 같은 분도 갑자기 또 연락 안 돼서 아, 그래요? 그러다가 뭐 1년 뒤에 연락 와서 다시 잘 지내는 분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가 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침 모임 때 잘 털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님, 이 회사는 수익을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 일본 회사 때부터 파트너로 하고 있던 이제 민간 재단들이 있어요. 네. 공공에선 이 사업을 안 했더라도 민간에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던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주로 하고요.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그 은둔고수라고 하는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상담해주거나 부모님 코칭해주거나 방문 상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아, 이런 걸 비용을 받고 하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민간 재단에서 다 용역비를 주니까 항상 그럼 몇 시간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방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방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방문보다는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 그럼 부모님 상담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오셔서 자녀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그걸 못 하시니까 네네. 안 됐으니까 네. 이렇게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은데 네네. 그분과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실제로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거나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 상태는 수치심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 그냥 방문해서 접근하면 보여주기 싫은 장소를 자기가 보여주게 되면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오면 나 뛰어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저도 방금 질문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에게 당연한 게 그분들에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에서 근데 1년만 진짜 집 밖에 안 나가봐도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아무랑 연락도 안 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1년을 보낸 거잖아요. 루틴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막 쓰레기 장방 같은 것도 많이 되죠.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예. 집에 이렇게 1년 동안 있으면 뭐 하면서 완전 랜덤이긴 한데요. 정말 동물처럼 산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픈 밥 먹고 네. 졸림 자고 성적인 것들에도 굉장히 의존성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응답은 하지만 나중에 회복되고 인터뷰 해보면 그게 좋아서 한 건 아니고 그거라도 해야 안 그래도 괴로우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이 상황을 좀 잊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이 상담받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예.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이 어떤 말이세요? 뭐 각자 코칭이 또 들어가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그런 거. 어쨌든 자극을 줘야 변화가 있는데 그 자극의 톤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좀 코칭해 드리는 거. 그 자극의 톤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나갈 때만 마주친다. 그럼 화장실 나갈 때 붙잡고 얘기해도 될까요? 같은 질문들을 받으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통 코칭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 하면 또 역효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약속을 잡아라. 진지한 얘기를 할 거면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잡아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그 약속을 몇 번 어길 수도 있다. 그때 얘기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지. 화장실 갈 때 붙잡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도 생기냐면요. 화장실도 안 가요. 방 안에서 소변을 해결한다. 저도 그랬어요. 저 옛날에 그 예전에 쓰레기장 방 사진 있는데 거기 잘 보시면 페트병이 많고요. 거기 이제 민망한 얘기인데 입구가 넓은 통으로 사서 게토레이 통을 주로. 색깔도 비슷하니까요. 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도 원래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주민분들 좀 쉬시고 또 저렴하게 이용하시라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이 있어서 점심도 저기서 만들어서 먹고 요 위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아침 모임을 하고. 일기처럼 간단한 문장들을 쓰고 네. 하루 기분을 좀 점수화해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수첩이 작은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 손이 크신 건가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역할의 특수성도 있으니 이런저런 솔직한 얘기를 하기도 한계가 있고 조심스럽고 나도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많이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감정이 있고요. 우리가 초반에 좀 아직 합을 맞춰야 될 시기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깝잖아요. 쉐어스에서 같이 사니까. 그럼 나도 이제 여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톤 조절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47점. 어려워요 지금.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일 점심 같이 만들어 먹어가지고 왜 같이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혼자 밥을 먹었거나 생활 습관 자체가 계속 혼자 하는 거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좀 관계성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고 생활력을 좀 기른다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한테 어떻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분 있어요? 가끔 그런 이상한 부모님도 있거든요.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자 봤지? 너네들 앞으로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데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요? 네, 그래서 저애 진짜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삶은 되게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훨씬 의미 있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또래에 비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금 되게 상담 문의가 주말에도 꽉 찰 정도로 다 잡혀요.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삶이 생각보다 괜찮은 길이 또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괜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란국 말고는 대안이 없나요? 혹시 계란국을 내가 올 때마다 먹는 것 같은데 드실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정성껏 해드리면 드시는 거죠? 지금 칼 들고 얘기하시니까 되게 무섭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은 결국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네. 갖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나왔을 때 사회에서 날 인정을 해줄까? 다시 또 무서워서 들어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일본도 지원 역사 30년 중에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15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카페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15분 단위만 일하고 가라. 그렇게 이제 좀 장벽을 낮춰준 서비스들이 일본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초반에 장벽이 낮은 게 있으면 결국엔 남들처럼 더 빡센 일도 사실 참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와 주셨는데 예.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은 진짜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일부이자 매일 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인데, 우리가 고민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비난할 것 같은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안 무서운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제가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한테 좀 초반에 낮은 장벽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는 일,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 누군가한테 좀 덜 무서운 사람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나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상담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시에 계시는 분은 일단 서울시 연동고립 청년 지원 사업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받을 수 있는 단체들 링크, 관련된 연구들, 기사, 인터뷰 이런 거 쫙 정리되어 있는 걸 아카이빙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거 좀 보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단체를 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럼 안무서운 회사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와서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저희도 너무 작아서 진짜 연간 상담 일정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 많이 연계를 해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쉐어하우스도 사실은 다 꽉 차 있고, 기부금 링크도 있으니까 뭐 좀 해주시면 좋죠. 월 3,000원부터 받고 있어요. 월 3,000원. 혹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 발전이 될 수 있는 이 안무서운 회사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도 있다면 월 3,000원부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카카오톡에서 바로 가능하거든요. 카카오톡 감사합니다.